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최근 영상부터는 저는 나스닥의 7월 혹은 8월 안에 조정장을 보고 있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다르게 보시고 4월달 같은 하락장이 온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나 봅니다. 물론 주식이 매일 오르는 게 사실 돈도 벌고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어떤 투자 상품이건 영원히 오르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본래 비트코인을 주로 투자하던 사람은 아니라서 반감기 도미넌스 이런 걸 아직 이해도가 딸리고 최근에 유튜브에 결국 유동성이 이깁니다 라는 타이틀이 많아서 그분들이 보는 M2 지표들도 잠깐 영상 제작하려고 봐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찾은 저 지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 내릴 때 M2 지표가 저렇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매매할 때 이용하는 차트 분석 혹은 기법이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할 때 이용하는 매크로 지표 경제 이슈 등이 정말 내가 어떤 상품을 매수해서 매도할 때 실패 확률이 적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이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찾은 M2 지표로는 2022년도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글로벌 유동성은 늘어났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핑계대기는 또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오류가 생긴 거죠. 유튜버 중에는 당연히 저보다 차트 분석도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해보니까 차트 분석만 하면 사람들이 일단 매번 맞추지 않는 이상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어떻고 패드가 어쩌고 저찌고 베센트가 스테이블 코인에서 채권을 팔아먹고 이런 말들을 섞어야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인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유튜브에 널리고 널린 경제 이슈들로 해서 내가 실제로 투자 상품의 매수 버튼을 눌러서 돈을 벌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똑같은 매크로 지표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이 지표면 금리 인하 해야 된다고 믿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건 금리 인상 신호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었을 때 주로 돌던 얘기가 이제 원달러 환율 1,400원은 뉴노멀 시대라고 했습니다. 한국 경제 망한 것 같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갈 일은 없을 것처럼. 그런데 결국 현재는 1,370원대입니다. 누군가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을 때 환전을 해서 전체 시드 대비 몇 프로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왜 1,400원 아래로 내려왔는지 매크로 지표나 경제 등으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으니 그런 거겠지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달러 인덱스의 원화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막말로 미국은 금리를 아직도 인하를 안 하고 버티고 있지만 한국은 금리가 2.5%입니다. 그런데도 환율은 계속 내려왔습니다. 결국 매크로 지표나 경제를 본인이 해석해서 투자에 연결시켜 수익을 내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트 분석보다 훨씬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 고점에서 SOXL 매수를 고려 중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차피 반도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때 유행하던 게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물론 여기서도 본주를 투자하는 것과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는 것과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영상은 3배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약 2021년 고점 부근에서 포모에 못 이겨 SOXL 비중을 크게 들어갔는데 추매할 여건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더라면 아직도 고점을 회복을 못한 상황이 될 수도 2024년 7월 고점에 SOXL 몰빵 매수했더라면 지금은 반토막 난 상황인 건가? 본주 일명 한 배수를 투자하는 것과 3배수 레버리지 투자하는 건 트레이딩 개념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추세를 잘못하더라도 일명 나스닥은 신이니까 본주는 회복할 수 있어요. 사실 TQQQ 또한 회복이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SOXL 같은 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풍부하고 시장은 골디락스이고 금리 인하는 결국 할 테니깐 나스닥 조정 따윈 없고 계속 오른다고 믿을 수도 있고 실제로 상승이 더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미친 듯이 올라갈 때도 결국 고점 대비 7에서 10% 떨어지는 하락은 늘 반복해 왔습니다. 저 때는 그럼 유동성이 말라버려서 발생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저렇게 떨어졌는지 이제 와서는 이유를 알기란 쉽지 않죠.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이유를 찾으면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스닥은 QQQ이고 S&P는 SPY입니다. 보통 나스닥은 PER 개념이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적정 밸류를 산정한다는 게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S&P SPY는 다르죠. 닷컴버블을 제외하곤 포워드 PER 23배를 넘긴 적이 없어요. 그건 코로나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포워드 PER이 22.2배라고 해요. 곧 2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도 하기 전에 이렇게 고평가 구간에 접어드는 상태인 거죠. 물론 기업 실적에 따라서 특정 기업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신규로 3배 지수롱을 매수를 한다는 게 과연 옳은 매매인가는 제 기준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사면 나만 거지 될 것 같고 누구는 계속 수익 인증하고 계좌 인증하니까 SOXL 지금에라도 신규로 사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물릴 걸 감안하고 비중 너무 크지 않게 매수하는 거야. 본인 선택이니 뭐 어떻습니까? 근데 어차피 장기로 보면 오릅니다. 저는 지금 5천만 원 매수 때렸습니다. 이런 사람 말 듣고 본인의 시드를 크게 들어가는 건 좋은 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저는 5천만 원 SOXL 매수했어요. 당연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5천만 원 이외에도 약 9억 원 정도가 예수금으로 있었다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꼭 분할 매수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 골드금 차트입니다. 좌측은 일봉, 우측은 주봉입니다. 일단 고점이 있고 당연히 매물대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신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위에 정고점 부근에서 분할 매도할 건지 혹은 정고점을 뚫고 더 올라갈 걸 기대할 건지는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해야겠죠. 어찌 보면 매매는 심플합니다. 고점이 있고 최근 저점이 있다. 최근 고점이 매도 목표가 아니었고 더 올라가는 걸 기대했다. 그런데 그게 한번 실패하더라도 최근 저점만 안 깬다면 홀딩해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매우 매매 원칙이 심플해집니다.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일단 1390원에서 최대 1410원 부근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주봉에서는 10, 20, 40 이평선이 이격도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즉슨 다이렉트로 한 번에 1410원을 뚫고 위로 쏘는 건 불가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낮은 확률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봉에서 1390에서 1410원 정도로 들어간다면 이평선상으론 80에서 121 이평선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상승 추세 중에 캔들이 80에서 120 이평선으로 들어오면 조정장인 거랑 똑같습니다. 일단 거기서는 못 먹어도 롱을 매수 받아볼 만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원달러 숏 입장에서는 원달러 롱이 1390에서 1410원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원달러 매도를 쳐보는 게 손익비가 좋다라는 매매의 근거가 나옵니다. 나스닥 선물 주봉입니다. 심플하게 12평선 터치하면 분할 매수 시작하면 됩니다. 3에서 4% 정도만 떨어지면 됩니다. 거기서 바로 반등이 나와서 고점을 또 뚫을지 혹은 고점 못 뚫고 더 떨어져서 22평선 만나러 갈지 단 2개의 경우만 있습니다. 12평선에 몇 프로 들어갈 건지 밀려서 22평선 만나러 가면 거기까지 대응해서 몇 프로 들어갈 건지 주식 심플하게 하면 되는 거죠. 비트코인 바이낸스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3파가 진행 중입니다. 얼마까지 오를진 사실 알 수 없지만 본인만의 피보나치 기준을 만드시면 홀딩할 힘이 생기죠. 좌측 사례처럼 성공한다면 135K니까 130K 정도의 분할 매도 할 생각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는 일단 3파가 진행 중이고 피보나치 라인도 터치를 했습니다. 더 올라갈지 말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주봉에서 올라가줘야 할 피보나치 라인이 135K 부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무조건 가야 한다는 이유도 없습니다. 적당히 분할 매도하면서 나머지 비중은 위로 더 올라갈 희망을 가지고 홀딩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입니다. 차트는 본주인 SOXX ETF 주봉입니다. 아직 12평선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매수를 참고 기다렸다면 까지고 12평선 만나러 올 때까지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포모아서 미칠 것 같다라면 물릴 걸 감안해서 조금은 롱 타고 물리면서 시작해도 되는 거고 매수의 기준이 분명해야겠죠. 내가 지금 매수를 해서 내일 당장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건 저는 사실 홀짝이고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매의 기준이 확실해야죠. 그게 설령 매번 성공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패했을 때 손절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되니까 내 매수와 매도가 타인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